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록은 지금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할 때 6년짜리와 10년짜리 뭘 해야 할지를 말하는 거고요. 말소는 현재 말소가 됐거나 말소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뭘 해야 할지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등록과 그리고 말소 부분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영상 올렸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두 개를 따로따로 두 분 봐야 되니까 좀 한 번에 보고 싶다라는 좀 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이 이야기 쉽게 토탈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부분인데요. 등록은 이제 지금 새롭게 등록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재개발 지역에 비아파트 구입하셔가지고 아파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등록할 때 6년짜리 할지 10년짜리 할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금 혜택을 가지고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세금 혜택에서 6년짜리와 10년짜리 공통으로 받는 세금 혜택과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 세금 혜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세금 혜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 부분입니다. 사실 원래 이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에는 이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이제 120 대책에서 윤정부 때 새롭게 추가로 준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 삽산배제 이 세 가지는 6년짜리나 10년짜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 세금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된 세금 혜택에서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 부분입니다. 이건 또 다시 두 가지 경우는 아닙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율이 몇 %냐 이거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그 주택수 제외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제가 법령으로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 요건을 법령으로 볼게요. 자, 일단 취득 기간이 중요한데요. 취득 기간은 작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돈을 주고 거래하는 취득을 말하는 거죠. 뭐 증여 상속은 아닌 거고. 자, 이때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주택이 되냐면 아파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다가구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하나면 되고요. 면적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금액 기준은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금액 기준이 취득가액입니다. 실제 돈 주고 산 금액, 공시가가 아니고 6억 3억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본인 임대사업자의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고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의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취득세율에서 주택세 제외는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세대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롭게 집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두 채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사는 거니까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 번째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집을 사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였다면 이게 만약 조정지역이었으면 12%, 비조정지역이면 8%인데 두 번째 집을 사는 걸로 봐주는 거니까 조정이면 8%, 비조정이면 중과세가 아닌 1%에서 3% 일반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내는 취득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참고하실 거는 이 작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 취득은 여기에서 신축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신축 분양은 제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실 거는 어떤 주택을 취득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보유주택 수에서 빠지는 그 혜택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주택, 이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살 때 빠지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도 빠져요. 이 요건은.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오피스텔이. 취득기간은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인 거고, 여기서도 유상승계 취득이지만 신축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건 제외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그리고 역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다른 집을 구입할 때 보유주택 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주택에서 빠지는 거냐면 무한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28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 일몰기한이 더 이상 연장 안 되면 2029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보유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으니까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배제입니다. 6년짜리, 10년짜리 둘 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공통적으로. 다만 이제 그 금액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6년 단기 민간 임대는 금액 조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지만 10년짜리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좀 금액이 조금 더 낮죠. 6년짜리가. 뭐 다른 조건은 똑같고요. 임대료 5% 증액 제한 똑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지 않는, 제외가 되는 주택, 이것도 똑같아요. 조건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미 국내에 집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배제는 받지 못합니다. 과거 2018년도에 9.13 대책 내용이죠. 물론 이거는 매입 임대만 그렇습니다. 건설 임대는 혜택 받아요. 하지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건설 임대는 거의 없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미 집 하나 가지고 있으시다면 추가로 어떤 집을 구입해가지고 6년 할지 10년 할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실 때는 구입하는 주택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잘 고민하시고 더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리고 이건 똑같은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도 받지 못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혜택은 주지만 금액 조건은 똑같이 6년은 4억 2억이고 10년은 6억 3억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조건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구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 그때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공통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죠. 기본적으로 둘 다 혜택은 줍니다. 기본값은 금액 조건은 똑같아요. 6년짜리는 공시가격 4억 2억이고 10년은 6억 3억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그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 있잖아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이미 주택 1개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6년짜리, 10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양도세 중과배제는 받지 못하죠. 그런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0년짜리는 가능해요.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조건도. 하지만 6년짜리는 그것마저도 안 돼요. 왜? 현재 법령에 6년짜리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9.13 대책 내용에 해당이 돼가지고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지 못하지만 10년짜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돼요. 하지만 6년짜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안 된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되면. 그래서 조정지역에 주택 구입하실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조정지역이면 이제 할 수 없이 10년짜리 등록해야겠죠. 왜? 현재 법 6년짜리 안 되는 거니까. 네. 이러한 조건에서 그러면 만약에 구입하는 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럼 상관없죠. 네. 아니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구입하시거나 조정 지역이더라도 이때 상관없습니다만 이미 집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감면인데요. 10년짜리는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6년짜리는 혜택이 없어요. 원래 이제 6년짜리가 부활될 때 혜택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만 조특법에서 빠지다 보니까 혜택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분인데요. 먼저 취득세 감면. 자, 이것도 10년짜리는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6년짜리는 혜택이 없어요. 네. 작년 24년 12월 31일 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될 때 물론 이제 그때는 6년짜리가 부활되기 전입니다만 그때 사실 그 법에서 단기 민간 임대가 들어있던 부분을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주는 걸로 바꿨었는데 이제 6월 4일 날 이 6년짜리가 부활될 때 지특법도 같이 개정될 줄 알았는데 여기다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뺐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6년짜리는 취득세 감면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도 안 됩니다. 10년짜리는 가능하죠. 하지만 6년짜리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났거나 끝나갈 때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말소 부분이죠. 자, 이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말소 대상이 되는 아파트 임대 사업자인 경우, 또 한 가지는 자동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말소 대상이 되는 아파트 임대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과거 용어 준공공 임대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건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는 자동 말소가 되지 않죠.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건설 임대는 거의 없으실 거고 대부분은 매입 임대니까. 자, 먼저 이 지자체, 시군구청에 뭘 해야 할까? 임대사업자 말소 부분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자동 말소가 돼요. 시군구청에서 자동 말소 시키는 거죠. 자동 말소 시키고 이제 통보해 줍니다. 임대사업자한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아마 문자로 통보해 줄 텐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정확한 자동 말소 일자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분들이 시군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 자동 말소에 대한 통보받은 날짜, 그 날짜가 자동 말소 일자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의 효율성상 자동 말소가 되면 그날 바로 통보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모아둡니다. 뭐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또는 2달간 모아놨다가 일시에 통보해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 말소 일자보다 내가 통보를 더 뒤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동 말소 일자는 반드시 통보받으면 시군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내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 일자가 언제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 말소 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말소한다면 만약 임차인 살고 있을 때는 임차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말소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냥 말소하시면 과태료 나와요. 이건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일 때는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죠.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했다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그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집주인이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돼요. 그 요건은 뭐냐면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지만 전세월세 신고는 원칙은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신고입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금액과 이 신고 대상 지역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링크 띄워 놓을게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되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일 때는 당연히 가입해야죠. 하지만 말소가 되고 나면 보험 가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부기등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하시고 나면 등기소에다가 말소 신청하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빠지는 거고, 설정하실 때도 직접 하신 것처럼 말소도 직접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법무사 좀 맡기시거나. 그 다음 임대료 인상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일 때는 당연히 임대료 인상은 5% 이내에서 올려야 되지만 말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5% 초과해가지고 올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걸 행사한다면 그때는 5% 이내에서 올리시는 거고요. 이 경우가 아니면 5% 초과해가지고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세 할 게 없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 뭐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무세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폐업해도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거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사업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때,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을 때, 그때는 폐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표로 판단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역시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타고 들어가시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상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은 가지고 있는 거고, 비과세 대상이면 폐업하시는 거고, 그 다음은 종부세 관련 신고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죠. 그 합산배제 받으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라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외신고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하지 말고 종부세
합산시켜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이거를 직접 신고하셔야 돼요. 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사세 나올 수 있어요.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부분인데요. 역시 말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임대료 5%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시면 5% 이내 올리시는 거고, 제가 세무서 쪽에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어디서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임대료는 5% 지켜야 되고 세무서 사업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거주주택을 판다면 그 임대주택은 세를 주고 있어야 되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1월 24일 날 이때 이후로는 기재부가 해석을 바꿔주면서 말소 이후에 임대료 5% 지키지 않아도 세금 혜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부분인데요. 먼저 지방세입니다. 만약 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받았다면 나중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되시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 안 당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이 세금도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5년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있죠. 모든 자진말소가 다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은 임대했을 때 그때 혜택 주는 거예요. 만약에 8년짜리인데 아파트가 5년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면 그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면 혜택 주지만 만약 3년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면 이 혜택 주지 않습니다. 꼭 절반 이상 임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양도세 중과배제인데요. 만약 자동말소가 됐다면 그 자동말소 이후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말소는 기한 제한이 있어요.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배제 받고 일반 과세로 세금 냅니다. 물론 이때에도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거는 물론 지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가 없죠. 예, 유예되고 있으니까 중과세가 이제 가정해 본다면 내년 5월 9일까지만 중과 유예되고 그 다음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종부세 합산배제인데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합산배제 받지만 말소가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언제인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매년 6월 1일 이전이라면, 이전이니까 6월 1일 포함입니다. 자, 6월 1일까지 말소됐다면 그 해에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합산배제 안 돼요. 하지만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매년 6월 2일 이후라면, 6월 2일 이후에 말소가 된다면 그 해는 합산배제 받아요. 그 다음 연도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부세 합산배제 재배신고, 이걸 언제 해야 될까?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6월 1일 이전이라면 그 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재배신고 하시는 거고, 만약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일자가 6월 2일 이후라면 그 다음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재배신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유지가 되는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 말소 부분은 이게 아파트처럼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 말소가 안 돼요. 유지가 되는 사업자다 보니까. 자, 그래서 8년 또는 10년 최소 임대 기간 종료가 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계속 유지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나 지금 8년 끝났는데 다시 등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시 등록 안 해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말소해야 할까? 자, 그거는 최소 기간 8년, 10년짜리는 10년. 자, 이 기간 충족한 다음에 본인이 임대사업자를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직접 관할 시군구청 가셔가지고 등록 말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 혜택 받고 싶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시는 거고, 유지할 때는 5% 계속 지켜야겠죠, 임대료.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그 8년 또는 10년 최소 기간, 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말소하시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 나옵니다. 혹시 또 그 자동 말소 대상이 되는 아파트 8년짜리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와는 달라요. 네. 조심하시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를 유지한다면 계속 신고하시는 거고, 등록 말소한다면 신고할 필요 없고, 하지만 전세월세 신고는 요건 존속할 때 해야 되는 거고,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유지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말소한다면 가입할 필요 없고, 부기등기, 유지할 때는 등기도 유지하는 거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면 부기등기도 등기소에 말소 신청하셔가지고 없애는 거고, 임대료 인상, 사업자 유지한다면 지키는 거고, 말소한다면 지킬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다면 그때는 5% 이내 올리시는 거고. 이번에는 세무서 쪽인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 유지할 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등록 말소한다면 그때는 아파트처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사업자 유지, 비과세 대상이면 사업자는 폐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종부세 관련 신고인데요. 이건 아파트와 똑같아요. 네. 매년 6월 1일 전에 등록 말소했다면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시는 거고, 등록 말소 일자가 6월 2일 이후라면 그 다음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하시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 당연히 사업자 유지할 때는 5% 지키는 거고, 말소했다면 지킬 필요 없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는 당연히 5% 이내 올리시는 거고, 세금 부분인데요. 먼저 지방세 부분. 자, 이거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의무 임대 기간 8년 또는 10년 종료하고 나서 등록 말소했다면 그때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재산세는 추징 안 당합니다. 토해낼 필요 없어요. 하지만 8년, 10년 충족하기 전에 그 전에 말소했다. 그러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다 토해내요. 추징 당합니다. 심지어 포괄 양도양수 이 경우에도 토해내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포괄 양도양수가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로지 과태료만 안 나와요. 하지만 혜택 받았던 세금 혜택은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유지 기간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는 거지만 말소 후에 팔면 못 받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혹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겠지. 그거 해당 안 됩니다. 그거는 아까 자동 말소 대상인 아파트만 해당돼요. 아파트만. 네. 비아파트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양도세 중과배제 마찬가지예요. 사업자가 유지가 될 때는 중과배제 받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혹시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거야. 이것도 해당 안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아파트 임대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자동 말소가 되는. 조심하시고, 종부세 합산배제 이건 마찬가지예요. 네. 자동 말소일자가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기에 따라서 올해 신고할지 아니면 그 다음 신고할지 판단하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떼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좀 여기 복잡하니까. 자,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50%하고 70% 이 부분인데요.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 8년짜리 자동말소 대상이 되는. 자, 일단 8년 종료하고 자동 말소됐다면 이 장특공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8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공제를 받습니다. 전체 차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8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말소하면 50%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채울 때만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자, 이 경우는 극히 일부 제외하고 아파트 가지고 이거 받는 분들 없습니다. 네. 왜? 이 100% 세액 감면 받으려면 양도세 임대사업자로서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8년만 되면 말소시켜버리니까 임대사업자로 10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소하고 나서 2년 더 임대하면 10년이지 않냐? 네, 아니에요. 왜? 그 2년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받지 못합니다. 이 극히 일부는 이것도 역시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가능한 경우 몇 분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유지가 되는 사업자죠. 자, 이 경우는 장특공, 그 다음에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일단 8년은 뭐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도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유지가 되는 사업자니까 8년째 자동 발소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쭉 유지한다면 그러면 10년 이상 임대할 수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로서. 그러면 70%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체 양도 차익이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만 50%, 70% 공제입니다.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마찬가지예요.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말소한다면 판다면 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이 100% 세액 감면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세금이 2억이 나왔어요. 양도세가 2억. 그러면 이 2억은 안 내요. 왜? 100% 감면 받으니까. 그럼 무슨 세금 내는 거냐? 이 2억에 딸려 있는 20%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농특세라고 하죠. 그걸 내는 거예요. 2억 20%니까 4천만 원이죠. 이걸 내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내는 거, 그게 비과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00% 감면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 농특세 20% 내는구나. 이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10년 이상 임대했더니 장특공 70% 이것도 가능하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것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둘 다 받지 못해요. 왜? 중복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본인이 세금 적은 쪽을 택할 수 있어요. 나는 70% 공제 받는 게 세금 적게 되네? 그럼 이걸 택하는 거고, 나는 100% 세액 감면 받는 게 세금 적게 되네? 그럼 이걸 택하는 거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끝났거나 끝나갈 때 뭘 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